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금리 상승 우려와 기술주 불안이 겹치면서 폭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2.91% 하락한 25,662.15에 거래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07% 급락한 2,791.8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86% 폭락한 7,439.50에 거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고문인 케빈 하셋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경제 최대 위험 요인은 이머징 마켓의 심각한 침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셋 위원장은 터키와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중국을 주시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봐온 것보다 이머징 마켓이 더 심각하게 하락할지 지켜보고 있으며 이머징 마켓 문제가 돌아와 미국을 계속해서 괴롭힐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셋 위원장은 지난 10일 CNBC에 출연해 미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국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이머징 마켓에 더 심각해지는 침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9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한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10일 미국 노동부는 9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9월 PPI는 전년 대비로는 2.6% 상승했습니다.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9월 근원 생산자 물가 역시 전월 대비 0.2% 상승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 트레이드 서비스를 제외한 생산자 물가는 전월 대비 0.5% 올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해제 검토와 관련해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들에 북한이 비약화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을 독려해 왔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혜원입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연중 최저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220선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72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외국인들은 7거래 연속 매도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도 폭락했습니다.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트럼프가 금리 인상에 관해 연준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계속 페드 측을 압박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어서 이 IMF가 신흥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먹는 자본 유출 사태가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 타임에서는요,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의 중간 선거 이후로 미뤄지면서 경제 협력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계속 들고 가도 될지 함께 살펴봅니다. 이어서 올해 들어 기관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네이버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같은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 시작해 볼 텐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 뉴욕 증시 상황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대 지수가 모두 폭락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3%대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아마존이 6% 급락세 보였고 또 넷플릭스가 8% 그리고 페이스북과 애플이 4%의 급락세를 보였는데 기술주들이 좀 약세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 좀 정확하게 짚어봐 주시죠. 네, 무엇보다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가 좀 급등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최근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이기 때문에 정말 블랙 수요일 이런 얘기할 정도로 주가가 급락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봤는데요. 자, 그럼 얼마나 주가가 급락했는지 좀 리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화면을 통해서 최근 어떤 미국 증시 어떤 리뷰를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지금 다우지수부터 보고 계시는데요. 오늘 새벽 같은 미국 시간에 다우지수가 3%대 급락은 아마 올 들어서 상당히 그 두 번째로 급락이 커지고 있다. 지금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또한 이어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4%대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어떻게 보면 애플 비롯해서 소위 기술주 중심으로 한 S&P 500 지수가 최근 들어서 급락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업종별 그런 관련돼서 다우지수의 모습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다우가 통상 그 우량 주간의 30개 종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30개 종목이 하락했다는 걸 보면 전체로 미국의 증시가 오늘 무엇인지 몰라도 상당히 주가가 충격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그런 것들이 오늘 끝난 미국 새벽 증시의 기본적 특징 같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월가의 페이퍼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지수가 그동안 급등의 급락의 모습 패턴들은 아무래도 금리와 좀 맞물리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금리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그 10년물에 대한 코멘트를 보고 있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그 10년물 관련돼서 우리가 통상 그 재무상 TBL 채권이 3%면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인데 3% 넘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3.16 그러니까 심리적인 밴드가 3%인데요. 3%를 넘어섰다는 걸 보면 다우지수가 상승보다 하락할 여지가 커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미국의 어떤 다우지수의 모습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미국 3대 지수의 급락은 기본적으로 금리 가격 인상을 넘어서 이제는 앞서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머징 마켓 즉 신흥국 증시가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미국 다우지수를 비롯해서 3대 지수가 선반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시장의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외신을 좀 살펴보니까요. 점점 이 패드가 미쳐간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봐 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패드 관련돼서 그렇게 얘기를 좀 공격적으로 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서 미국의 어떤 그 가운데서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 상당히 반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코멘트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통상 미국의 연준 즉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 관련돼서 기획재정부가 금리를 올려라 이런 얘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상 한국은행이나 미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책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이 최근 들어서 기준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무역을 넘어서 미국의 어떤 정책 위반 그 가운데서 통화 정책까지도 건드리는 시그널이 현재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필요는 것 같고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빨리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3% 이후에 이제는 3.5까지 바라본과 맞물려서 오늘 미국 다우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생각처럼 기준금리를 이제 이번 4분기 때 올리고 또한 내년에도 3회, 4회 정도 올린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것들을 올리지 못하는 시그널을 상당히 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것이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죠. 연준 의장은 기본적으로 칼라일 멤버 출신이긴 하지만 변호사 색깔이 강합니다. 그리고 경제학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코드가 맞는 인물을 연준 의장을 올려놨는데 그런 연준 의장이 예상보다 금리를 계속 올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는 올리지 마라 그런 시그널을 보이겠는데 중요한 것은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올리라 마라 그런 얘기할 입장은 아니다. 다만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것은 결국 미국 경제 주체의 어떤 각 데이터들이 좋아지면 올리게 될 것이고 데이터가 나빠지면 올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바라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미국의 금리가
계속 올리고 있죠. 아시는 것처럼 10년물의 금리가 올리고 있다는 걸 보면 결국 많은 월가의 어떤 참여자들이 앞으로 미국이 강달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TV에 오르는 것이고, 또한 더 이어서 보면 신흥국 통화가 예상보다 약세를 보이는데 전체의 틀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최근 들어서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서 금리를 올려라 내라 그런 얘기 했다는 것 자체가 글로벌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글로벌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신흥국 시장으로 좀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MF가 이 신흥국 시장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먹는 자본 유출 사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오늘 백악관 경제고문도 이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신흥국 어떻게 보면 이머징 마켓이죠. 이머징 마켓 관련돼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소위 그 선진 신흥국들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예상보다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IMF 총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IMF가 바라보는 그 이머징 마켓의 시각을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옥토버 18일 날 나온 데이터를 보시면서 리뷰를 들어볼 필요 있는데요. 통상 IMF는 1년에 2번 정도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 그러니까 WEO라는 헤드라인으로 데이터 나오고 있는데요. 자, 유의성 있는 데이터는 이렇게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 가지 섹션을 놓고 있는데요. 자, 어드밴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표현을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한국이 포함되고 있는 신흥국인데,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잠깐 좀 올려보면요.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2%, 그리고 올해는 GDP가 2.9까지 보고 있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월 달이기 때문에 올 한 해 거의 다 가는데, 어쩌면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도 2학기 중간고사를 봤으면요, 우리 애가 이번에 성적이 올해는 얼마 될 거 있다 그런 판단하는 것처럼 일단 IMF 관련돼서는 미국이 작년에 2.2에서 올해 2.9로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일단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미국이 이렇게 올해 GDP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선진국이 좋아지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선진국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고요. 다만 유로존의 섹터도 보실 것 같습니다. 유로존 섹터 관련돼서 최근 들어서 독일과 프랑스가 유로존을 이끌고 있는데 독일은 작년에 2.5에서 올해 1.9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도 작년에 2.3에서 올해 1.6. 그러니까 작년보다 유로존의 어떤 흐름들은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선진국의 미국을 중심으로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착시가 이제 일어나고 있다 보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머징 마켓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작년과 올해는 별 차이가 없다고 좀 말씀드려보겠는데, 중요한 것은 러시아를 비롯해서 러시아를 제외한, 그리고 눈에 띄는 차이나 부분입니다. 작년에 6.9죠. 통상 우리가 중국이 그동안 바우처, 즉 7% 성장률을 얘기했었는데, 작년에는 6.9, 올해는 6.6인데요. 자, 6.9에서 6.6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국은 상당히 충격이 큽니다. 물론 어저께 한국 관련돼서 소위 중국의 어떤 GDP 성장률이 6.6까지 바라봄으로써 화장품 업종을 비롯해서 한국이 소위 대중국향 종목들이 급락의 모습 보이겠는데, 전체적인 틀을 보면 결국 IMF 총재 얘기처럼 선진국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결국 신흥국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고요. 또한 팩트 관련된 이건 IMF 데이터를 좀 통해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래 하단을 보시면 최근 들어서 2018년 데이터인데요. 자, 선진국에 대한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색깔이 좀 바뀌고 있는데요. 자, 선진국이 이 아래 하단이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이 2016년, 15년부터는 약세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2017년, 2018년도 들어서 이제는 선진국이 2.4를 좀 지키고 있다 보겠고요. 자,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신흥국 맨 위에 선인데요. 신흥국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몇 년 전에 7.4에서 최근 들어서는 4.7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신흥국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한국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는 결국 4.7이나 2.4보다 2.8보다 2.8이기 때문에 선진국이나 어떻게 보면 신흥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아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올해는 2.8이지만 내년에는 2.6까지 보고 있다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선진국은 좋아지고 있고 신흥국은 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한국의 2018년도 이어서 2019년도에 어떤 GDP 성장률이 급감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IMF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 관련돼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그리고 이머징 마켓까지 모두 알아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국내외 시장 쟁점을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타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개장 4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연중 최저점을 찍기도 했는데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옛말에 어르신들이 그랬죠. 여름 더위가 길고 무더우면 겨울이 추울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도 우리 지난 여름이 엄청 더웠죠. 40도가 넘는 사상 초유의 온도를 기록을 갱신하면서 엄청 더웠는데요. 자, 무더위가 지나자 이제 가을이 오는가 싶었습니다만 조석으로 이제는 가을이 아니라 겨울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긴 무더위가 끝나고서 청명한 가을을 기다렸는데요. 그 기대감이 무산되는 그런 모습이 주식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북풍 한설의 그 찬바람이 주식시장으로 몰아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친다 하는 또 우리 속담이 있죠. 주식시장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이제는 조심하고 삼가하는,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좀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제 경제 협력주들이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의 중간 선거 이후로 미뤄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요. 경제 협력주들 계속 들고 가봐도 되겠습니까? 참 어제 국내 시장 이제 올 것이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우려했던 것이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시장이 그나마 강하게 버텨주면서 사상 최고치, 연중 최고치를 갱신할 때에도 국내 시장은 뭔가 2% 부족한 아주 답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가 다우, 나스닥 모두 3%가 넘는 나스닥은 연중 최대 하락폭이죠. 4%가 넘는 급락을 보이면서 추세 이탈의 조짐이 확연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제부터가 이제 국내 시장이 문제입니다. 미국 시장이 강할 때도 제대로 상승하지 못했는데 미국 시장의 하락은 국내 시장의 폭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고요. 그 전초전이 어제장에서 나타났죠. 어제장에서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 모두 할 것 없이 연중 최저치입니다. 물론 장중 저점은 깨지지 않았어요. 지난 8월 16일 저점을 깨지지 않았습니다만 종가상으로는 연중 최저점을 갱신함으로써 추가 하락에 대비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나마 기대했던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트럼프 대통령 이 보통 고단수가 아니죠.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민주당한테 하원 다수당도 자리를 내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반전을 노리고 있는데요. 이 북미 정상회담이 막상 열리고 나면 그 실망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로 늦추겠다. 북미 간의 미국 간의 정상회담은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일 국내 시장은 남북 관련주, 남북 경협 관련주 대표적으로 건설, 유통 그리고 화학 이런 종목군들이 일제히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시장이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처참한 검은 수율의 장을 맞이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국내 시장도 이제 어디까지 하락할 거냐만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최근에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7거래일 연속 순매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도한 규모가 무려 1조 7,900억 원이 넘습니다. 본격적인 셀 코리아에 나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시장이 상승 반전을 기대하기에는 그렇죠? 좀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어제장에서 더욱 열받는 것은요. 국내 시장은 폭락을 하면서 연중 최저치로 급락을 했는데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과 일본 증시는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강력하게 맞선다는 의지를 천명하면서 인민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15일부터 기존 15.5%에서 1%, 100bp 인하했죠. 14.5%로 인하한다 하는 소식과 함께 상해 종합지수가 0.18%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도 큰 폭은 아닙니다만 0.16% 상승.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오히려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홍콩 한전지수도 강보합 0.08%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무참하게 박살이 났다는 점이 그만큼 국내 증시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는 이제 총체적인 침체 국면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 금리 인상 여파, 더군다나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올해 한두 차례 더 추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있다 하는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새벽에 발표됐던 뉴욕 증시에서도 PPI 생산대 물가지수가 0.2% 상승하면서 시장 컨센서스와 같은 그런 성장률을 지속함에 따라 미국 경제 구조가 오히려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 여파가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이머징 마켓 시장에서 자금 이탈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자금의 본격적인 이탈이 우려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하나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마저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늦춰짐에 따라 국내 시장에 이제 기댈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어제 크게 하락했던 남북 경협주들이 급락했다는 반등의 가능성은 있지만 상승 반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추가 하락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 기술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 기관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이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약세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정치적인 이슈까지 겹치면서 전망이 더욱더 좋지 않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 이 국내 코스닥 시장의 하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말 9월 말에 코스닥 시장에 800포인트를 상회하면서 830-40포인트대까지 우려했던 것이 어제 종가가 740입니다. 그렇죠? 2주 만에. 거래일 수 보면 2주도 되지 않죠? 7거래일 만에 무려 100포인트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에서도 그동안 뉴욕 증시를 이끌었던 팡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렇죠? 애플이나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아마존 이런 종목군들, 알파벳, 이런 종목군들이 7, 8%대의 급락을 미국 시장에서 실현한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국내 시장에서도 기술주의 대표주자를 할 수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도 국내 외적인 악재로 시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렇지 않아도 3분기 실적 약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정치적인 이슈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 네이버의 이해진 그 대표가 이번에 국감의 증인으로 나오고 있죠.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그리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국감의 증인으로 요구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실적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달간 2.9% 더군다나 이 네이버는 액면 분할에 대한 호재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 정지 상태죠. 액면 분할로 인해서 11일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달간 2.9%가 하락했고요. 카카오도 한 달간 13%가 하락한 그런 급락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들 기술주들의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요. 뭐니 해도 실적 부진입니다. 이 실적 부진에 따른 그 여파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국내외적으로도 악재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들 대형 기술주들은 그렇죠. 상승 발전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최근 실적 악화의 그 요인이 신규 투자죠. 인공지능, AI라든지 핀테크 투자 확대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된 것이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투자로 인해서. 그렇다고 본다면 이들 투자에 따른 그 매출 증가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효과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 상태에서는 역시 실적 악화 우려감 그리고 분위기, 추세적인 하락 반전이 이들 대형 기술주들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본격적인 하락으로 더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승 반전까지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장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해보면 좋을까요? 네,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전문가의 장이다.
보이는 만큼 수익이 난다 하는 말씀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면 감 잡기가 어렵다면 아예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다 하는 점을 강조해 드렸고, 모두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요, 리스크는 있지만 은행 금리 이상보다, 그렇죠?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낸다는 생각을 가지기 전에 먼저 선행해야 될 점이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 하는 점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다 하는 점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해 드렸죠. 현금도요, 그 증권회사에 그냥 계좌에 가지고 계셔도 MMF라든지 이런 단기성 자금으로 융통되면서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럼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는데요. 섣불리 매매했다가 큰 폭의 손해를 보는 일이, 그렇죠, 앞으로도 재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이 없을 때는 한 발 물러선다는 그런 전략으로 꼭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도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만 그 정도로 지금 여전히 시장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 수요일 끊은 뉴욕 증시가 폭락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공업지수는요, 지난 2월 이후에 3% 넘는, 지난 2월 이후 8개월 만에 최대의 낙폭을 실현했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4%가 넘는 급락을 보였습니다. 연중 최대의 낙폭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이제는 상승 추세가 이탈한 조짐이 확연하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국내 투자자들께서도 단순히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한 물타기라든지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보자는 극단적인 매매 전략과 투자 전략은 철저하게 자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은 속담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옛 어른들의 말씀이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도 참을 일자 3개면 살인을 면한다 하는 말이 있죠. 지금은 좀 더 참고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금주에도 오늘과 내일 2주 이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금주 체크포인트 한번 살펴보죠. 먼저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제가 이 원달러 환율 동향은 이 시간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강조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제 귀에 못이 박힐 정도입니다. 왜냐?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서 매매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지표가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원달러 환율 시장이 불안하면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 진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원달러 환율 동향이 최근 급등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한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자금을 국내 시장에서 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르헨티나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남미 일부 국가, 동남아 국가, 그리고 유럽 일부 국가들이, 그렇죠, 이번에 환율이 급등하면서 엄청난 위험을 이미 겪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자, 우리나라도 그 여파가 미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최근 들어서 이 원달러 환율 등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상으로 1원 30전,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만 금주에 급등하면서 1134원입니다. 제가 이 원달러 환율 동향은 1100원 선에서 안정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는 1100원대까지도 일시적으로 갔었는데요. 그렇죠. 일주일 만에 30원 가까이가 크게 상승하면서 1134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 진입을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원달러 환율 시장 안정화되기까지는 투자자분들께서도 조심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 동향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이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은요, 수익률이 상승 뭐가 있냐면, 그렇죠? 머니 무브가 일어납니다. 자금 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시장에 있던 자금들이 채권 시장으로 다 몰려갑니다. 그럼 주식 시장은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표가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입니다. 장중한 때 3.24%가 넘어서면서 직전 고점 3.25%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3.2%대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3.2%대가 아니라 이제는 4%, 5%대까지도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미국 시장의, 그렇죠, 기조가 꺾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 계속해서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좋지 않은 소식만 전해드렸는데요. 그렇죠? 소나기는 피하고 보라라고 소나기를 맞설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개인 초보 투자자분들께서는. 더군다나 어제 IMF에서 세계 경제 동향을 기존에 3.9%에서 3.7%로 0.2% 하향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죠. IMF에서 대한민국이 올해 경기 동향을 3%대 상장해서 2.8% 역시 0.2% 하향했고요. 내년도 경제 전망치도 추가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가 끝이 아니라 내년에도 경기는 녹록하지만 않다는 것이 IMF에서 한국에 대한 진단이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점을 감안해 본다면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조심할 필요는 이제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주식 지금 장에서 수익을 내신 분보다는 손실을 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손실 본 거 그렇죠? 추가 매수라든지 물타기는 철저하게 자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미 국내 증시도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선대가 붕괴가 됐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그래서 추세 이탈로 이미 기존은 하락 기조입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철저하게 자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급락에 따른 반등은 오늘장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냥 뉴욕 증시도 급락을 했기 때문에 아침 시초가 갭 상승한다면 틀림없이 반등을 줄 겁니다. 근데 그 반등은 여러분께서 먹을 수 있는 반등이 아닙니다. 그 반등은 매도의 반등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주식 편입 비중이 높으신 분이라면 반등을 이용해서 일단 물량을 좀 줄여주시는 그런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장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극소수의 종목만이 상승할 것입니다. 상승장에서도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이 생리라고 본다면 그 극소수의 종목 먹겠다고 들어가는 것 자체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철저하게 매매는 자제하자. 특히 매수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전히 주식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줄여서 내일을 준비하는 이런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요. 제대로 상승다운 상승해보지도 못하고 하락으로 반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미국 시장의 상승이 그나마 버팀목이었는데 이 미국 시장도 하락으로 반전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투자자분들께서 그 점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단순히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매수하는 것 또한 자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내 증시가요, 미국 증시보다 중국 증시와 좀 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가 폭락세를 보였는데 우리 증시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미국 증시가 오늘 새벽에 크게 하락을 했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도 하락할 것이냐? 물론 어제장에서 우리는 미리 선조정 받았기 때문에 오늘 아침 시초가 갭 하락 출발한다면 틀림없이 반등을 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는 미국 증시보다는 중국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나요? 최학급께서. 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증시를 보면은요. 혹시 여러분 오늘 다우나 그죠? 미국 시장이나 유럽 증시, 일본 증시를 연봉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증시 다우를 연봉으로 보면은요. 지난 80년대 초반부터 30년까지 상승입니다. 최근도 10년 이상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일본의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요. 연봉으로 보면은 지난 2012년부터 7년 연속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선진국 증시가 7년, 10년, 20년 이렇게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호황입니다. 대한민국 증시만 약세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증시를 포함해서 중국과 홍콩 같은 중국 영향력이 큰 증시는 침체 국면입니다. 최소한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주식시장은요. 선진국 증시를 따라가야 됩니다. 구조 자체가, 패러다임 자체가. 근데 대한민국 증시는 말씀해주신 우리 최영급께서도 좋은 질문하셨는데 중국 증시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선진국 증시가 상승할 때 중국 증시를 포함한 우리나라 증시도 제대로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증시가 상승할 때도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덜이 조정을 받는다면 선진국 증시가 조정을 받는다면 중국을 포함한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상상이 어렵습니다. 물론 하락폭은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다우는 3%가 넘게 나스닥은 4%가 넘게 빠졌습니다. 우리 증시는 그렇게는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어제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빠진다면 반등을 줄 것입니다. 근데 그 말 그대로 이것은 반등에 불과할 것이다. 더군다나 중국 증시를 따라간다 하더라도 최근 중국 증시도요, 이제 바닥을 다지는 국면입니다. 단순히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상승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이거는 악화일을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중국 제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양보하지 않는다면 더 하겠다 이거죠. 중국도 거기에 맞서면서 지준율이 인하하고 있죠. 자, 미국은 이제는 환율 조작국으로 선정할지도 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중국은 미국 국채를 그렇죠 1조 원 이상을 그렇죠 매도하겠다 하는 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중국과 미국의 자존심 대결은 최소한 올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단순히 우리가 미국 시장과 연동되지 않고 중국 시장과 연동될 경향이 크다 하는 이유만으로 국내 투자자들이 안심하기에는 너무나 어리석은 판단이 아닌가. 그래서 중국 증시와 연동성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 증시도 그렇게 넉넉하지만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시장이 상승까지의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 경제 이슈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합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6도로 어제와 비교해도 6도가량이나 떨어졌는데요. 중부 내륙과 남부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언 곳도 있습니다. 한낮에도 15도를 밑돌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외투 잘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하늘은 고기압 영향권에서 대부분 지방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서해안과 제주도로는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영남과 전남으로는 구름 많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하늘에 아침 기온이 크게 낮은데요. 한낮에도 서울 14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도 비 소식 없고 한낮 기온도 속초와 강릉 16도로 낮겠습니다. 남부 대부분 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서해안과 제주도로는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서해상으로는 비가 온 뒤 개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도 다소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예보는 없고요. 구름만 다소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